안녕하세요. 투자가를 위한 경제 콘텐츠 플랫폼 경제 전문 방송 AK 라디오 이동혁의 바이오 경제 앤 건강 시작합니다. 오늘의 주제는 조금 가벼운 걸로 준비를 해봤는데요. 오늘의 주제는 바로 실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병이라고 하긴 애매하지만 알아두면 쓸모있는 질병관리법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아시아경제 바이오 중기벤처부 이동혁 부장님 나와 계십니다. 부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은 실생활에서 많이 발생하는 질환에 대해 준비해 주셨다고 들었어요. 네. 방송 직전에 제가 살짝 이제 부장님께 여쭤보니 사랑니, 눈다래끼, 그리고 생선 가시의 공통점을 알아보자고 하셨는데요. 이게 어떤 이야기일지 저도 되게 궁금해지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방송 주제에 대해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정확히는 실생활에서 많이 발생하는 질환, 이제 그 자체라기보다는 뭐가 병이 생기면 좀 사소한 것 같은데 그 병이 생긴 이 당사자 환자는 몹시 거추장스럽고 견딜 수 없을 만큼 아프기도 하고 그런데 죽을 병은 아니고 치료받으려고 병원에 찾아가면 이상하게 저희는 그거 안 해요. 이런 질환들이 있어요. 네. 대표적인 게 사랑니 뽑는 거, 눈다래끼 수술하는 거, 그리고 이 생선가시 뽑는 거, 네. 이런 것들은 이제 제가 예로 든 거고요. 그래서 왠지 병원에 가면 별거 아닌 것 같은데 거절당하기도 하고 마땅히 치료받기도 어렵고 이런 사소하지만 이 불편한 질환들 어느 병원 가서 어떻게 치료받아야 될지 그런 얘기 해보려고 합니다. 근데 요즘 그런 좀 사건이 많잖아요. 의료 관련해서. 네.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지금 이 의료 공백 사태나 이런 거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 전공의들이 의대 증원에 이 반대해서 사직서를 내고 병원을 떠나서 의료 공백이 진행되고 있어서 결과적으로 큰 병원에 가면은 진료를 받기가 어렵고 좀 불편해지고 이제 이런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오늘 제가 말씀드릴 이런 질환을 또 치료하는 병원, 그런 데는 이런 큰 대학병원 이런 게 아니라 오히려 작은 곳이라든지 이제 이런 곳들 그리고 또 전문적으로 보는 곳 이런 곳들을 찾아가시는 게 좋은 내용이라서 이 마침이란 말은 조금 안 맞겠지만 하필이면 이렇게 큰 병원 이용하기 불편한 시기에 오히려 그런 병원을 무리해서 안 가고 적당한 곳을 찾아갈 수 있는 정보 그런 정보를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네. 그럼 이제 말씀해주신 세 가지 질환에 대해서 하나씩 자세한 이야기를 들어보고 싶은데요. 네, 먼저 사랑니부터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이 사랑니는 우리 이에 상하 좌우 네 군데 맨 끝에 나는 어금니거든요. 그런데 사랑니가 제대로 나는 사람들은 사실 거의 없죠. 맞아요. 그리고 나면 아프고 불편하고 치과 의사들 말씀을 들어보면은 원래는 정상적으로 나는 옛날에 우리 인류의 조상 시절에는 그런 마지막 어금니였는데 이 현대인으로 진화하면서 턱뼈가 점점 좁아지면서 맨 끝에 어금니가 나올 자리가 없어졌답니다. 그래서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제 나와야 되니까 나오다가 똑바로 서서 나오는 경우는 많지 않고 기울어져 나오고 삐뚤게 나오고 나오다 말고 아니면 아예 못 나와서 잇몸 안에 있고 이제 이런 경우들이 대부분이고 또 사람들도 그렇게 경험을 하잖아요. 이제 그런 데서 문제가 생기는 이 상황입니다. 네. 약간 좀 당연한 질문일 수도 있고 되게 바보스러운 같은 질문일 수도 있는데 그럼 사랑니가 나면 그걸 무조건 뽑아야 할까요? 사랑니 치과 의사분들 말씀을 들어보면 사랑니가 운이 좋아서 똑바로 나서 얌전히 있으면 뽑을 필요는 없을 텐데 대부분의 사랑니는 삐뚤게 나거나 아니면 아예 안 나잖아요. 그래서 이 삐뚤게 나거나 잘못 난 사랑니들이 어금니를 눌러갖고 통증을 결국에는 생기게 하고 아무리 이를 열심히 닦거나 치실을 쓰려고 해도 못 들어가기 때문에 결국 거기가 충치가 생기고 이제 썩게 되는 각종 트러블 메이커가 된답니다. 그래서 이 조금만 문제가 생겨도 결국 뽑아야 하기 때문에 이 망설이지 말고 이 치과 의사분이 이거는 뽑아야 된다 그러면 뽑는 게 맞다고 합니다. 그럼 바로 뽑아야 한다 이거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여러 가지 종류의 이 사랑니 중에서 이 잇몸
밖으로 안 나오고 잇몸 안에 숨어서 옆으로 누워있는 매복사랑니가 가장 뽑기가 고약하다고 그럽니다. 네. 이 매복사랑니는 뽑는 과정에서 신경을 손상시키기도 하고 네. 그리고 이 사람의 치아 아래에서 이를테면 땅 밑에서 양쪽에서 딱 그 고정시켜 주듯이 누르고 있는데 그걸 빼면은 치열이 무너지는 수도 생기고 그래서 이 뽑는 과정이 가장 어렵고 또 이 고약하게 묻혀 있으면은 이 몇 시간씩 저 발치에 시간이 걸리기도 한다고 그래요. 네. 그래서 이제 오늘 제가 말씀드리려는 내용과 관련되는 거는 이 사랑니는 특히 매복사랑니는 아예 우리는 그거 안 뽑습니다. 발치 안 하는 치과가 많다고 그럽니다. 맞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매복사랑니 했을 때 고생을 하고 그리고 이 벤치로 사실상 펜치로 잡아 뽑는 이 좀 무식해 보이는 수술이기 때문에 네. 이 무리하게 뽑다가 잇몸에 금 가는 경우도 많고요. 네. 그렇습니다. 저도 매복사랑니를 뽑고 네. 진짜 아팠던 추억이 있어요. 아, 실제로? 네. 네. 그래서 이걸 딱 듣기만 해도 뭔가 상상되고 막 이렇게 좀 소름 돋는 그런 네. 사건인데요. 네. 혹시 부장님도 사랑니에 관한 네. 그런 개인적인 경험이 있으실까요? 저도 똑같은 있으세요? 경험을 했는데 네. 제가 20대 중반 때 네. 사랑니를 그 이 큰 생각 없이 그때 살던 아파트 저희 집 앞 아파트 상가 치과에 가서 뽑기 시작했는데 네. 도저히 안 뽑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치과 의사분이 마침 저희 아파트 단지 말고 근처에 있는 다른 아파트 단지에 있는 치과가 있는데 거기가 잘 뽑는다. 미안한데 거길 가라. 글로 네. 보내주겠다. 전화하고. 네. 그래서 좀 황당했지만 이를 네. 뽑다 말고 피가 나는 잇몸에 네? 거즈를 물고 네. 시내버스를 타고 거기 가서 뽑은 경험이 있어요. 그게 한 30년 가까이 되는 일인데도 생생하고 네. 그리고 또 제가 아는 어떤 그 50대 남성분은 몇 년 전에 오른쪽 아랫부분, 오른쪽 우측 아래쪽 사랑니를 뽑다가 네. 잇몸이 금이 갔거든요. 근데 이 매복사랑니 발치가 원체 고위험 진료라서 네. 하악에 금이 간 게 교과서적인 발치를 치과 의사분이 하다가 난 무과실 사고냐 아니면은 무리하게 하다가 안 내도 될 그 이 사고를 네. 낸 과실 사고냐 가지고 갈등을 빚은 적이 있습니다. 네. 제가 얘기 들었는데 이분이 결국 이제 적절하게 이제 그 합의하긴 네. 했는데 어쨌든 이걸 의료사고라고 단정하지도 못하고 단정 안 하기도 그렇고 네. 그렇다고 이거 가지고 소송하기도 그렇고 되게 애매하죠. 네. 하여튼 그분은 몇 달 동안 죽 드시고 고생하신 경험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방송 들으시는 시청자분들도 조심해서 뽑으셔야죠. 그러니까 이렇게 뭔가 사례로 듣고 저도 네. 경험해보고 네. 부장님도 경험을 해보셨으니 네. 처음부터 그럼 올바른 치료라고 해야 되나요? 네. 뭔가 올바르게 진단을 받고 네. 해결을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네. 그러면 무작정 치과, 네. 동네 치과로만 가는 게 좋지만은 않은 것 같아요. 네. 어디에 가서 진단을 정확히 받으면 좋을까요? 뭐 일단 동네 치과에 가서 사랑니가 있네요라고 저 진단을 받고 네. 그 치과 의사분이 제가 뽑을 수 있습니다. 뽑아드릴게요 하면은 이제 별 그 불편함이나 무리는 없는 건데 네. 제가 오늘 방송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랑니가 있는데 저희는 안 뽑아요 라고 네. 이제 얘기하는 치과가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그 치과 의사분이 치과 세부 전문의가 사랑니를 뽑는 치주과나 구강암면외과 그를 세부 전공하신 분이 이제 아닌 경우가 많다고 그럽니다. 오, 네. 이제 그런 분한테는 머뭇머뭇하실 필요가 없고 아니면 왜 안 뽑아주냐고 뭐 싸우실 필요도 없고 네. 쿨하게 네. 그래요? 그러면 주변에 이 사랑니 전문으로 하는 치과 어디 있는지 소개해 주시겠어요? 이렇게 물어보시는 게 좋고 네. 그렇게 물어보면은 그 치과 의사 기분 나빠하지도 않고 네. 아주 흔쾌하게 어디 가라고 보통 알려주십니다. 맞아요. 저도 동네 치과에서 제 매복 사랑니를 뽑을 수 없다. 네. 그래서 대학병원으로 가라고 네, 해서 대학병원에 갔는데 네. 사실 사랑니 전문 치과라는 건 저에게 약간 좀 생소하기는 네. 해요. 근데 마땅한 동네에 치과가 없다면 네. 치주과나 네. 구강학 안면외과가 있는 병원급 치과나 치과대학병원으로 가라라는 네. 말씀이시죠. 맞습니다. 네. 그럼 사랑니에 대한 부장님의 그런 아픈 사연과 올바른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네. 그러면 오늘의 두 번째 질환인 네. 눈다래끼로 넘어가 보고자 합니다. 네. 네. 눈다래끼 수술은 왜 뽑으셨을까요? 이렇게 사소한 것 같고 작은 병인데 네. 막상
병원에서는 치료 잘 안 해주려고 그러는 질환의 공통점이 이 의사로서 골치 아픈 질환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질환은 사소하지만 치료 과정은 복잡하고 그리고 병이 사소하니까 건강보험 수가도 낮고 그래서 네. 이게 약간 계륵 같은 질환인 건데 눈다래끼가 대표적으로 그런 질환입니다. 안과 의사들 말씀은 이 눈다래끼가 났을 때는 이제 보통은 그 감염이잖아요. 네. 이제 주로 포도상구균 감염인데 뭐 약을 먹거나 아니면은 항생제를 눈에 넣거나 해서 좋아질 때 기다리면 되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에 이게 딱딱하게 환웅이 굳어서 아파지면은 눈을 가리면 불편이 참을 수가 없으니까 오는데 네. 막상 수술 자체는 뭐 한 5분 10분이면 된답니다. 네. 간단한 수술인데 오히려 그렇게 찾아가면 저희는 눈다래끼 수술 안 하니까 큰 안과로 가세요라고 돌려보내는 경우가 많아요. 네. 이런 경우는 그 안과 의사가 귀찮아서 그런 게 아니고 네. 뭐 해주기 싫어서 그런 게 아니고 네. 눈다래끼 수술 해본 경험이 적어서 이 위험해서 본인이 네. 해본 적이 별로 없으니까 네. 안 하고 잘 하는 데로 이제 보내는 경우가 많거든요. 네. 이제 그러니까 이것도 오해하실 필요는 없어요. 네. 보통 요즘 아까 처음에 물어보셨지만은 이 요즘 의료 사태에서 제일 많이 나오는 게 전공의를 전문의로 만들고 뭐 큰 병원의 전공의들 수련 과정 얘기 나오고 이러잖아요. 네. 그 과정에서 이 전공의들은 큰 대학병원에서는 사소한 질환을 오히려 잘 안 보기 때문에 어떤 과를 막론하고도 정말 사소한 질환은 오히려 잘 경험을 안 해보고 잘 모르고 네. 큰 병만 많이 보고 나오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 경우도 사실 대학병원에서 눈다래끼 수술 잘 안 하니까 네. 안 배우는 거죠. 네네. 이제 그런데 이게 간단하긴 하지만은 눈동자하고 바로 인접해 있는 눈꺼풀 같은 환부를 네. 정확하게 째고 그다음에 환웅을 깨끗하게 메스로 긁어내거나 석션으로 빨아내거나 네. 해야 되는 아주 정교한 수술이기 때문에 안 해본 분들은 이 그 수술을 잘해줄 수 있다는 자신감이 없으니까 네. 안 하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눈다래끼는 다들 아시는 거지만 수술해도 재발이 워낙 많아가지고 네. 안과 의사 입장에서 이렇게 힘들게 수술해주고 나중에 재발했어요. 수술 제대로 한 거예요. 이제 뭐 이런 볼멘 소리를 듣는 경우는 많으니까 네. 뭐 그런 측면에서는 조금 이 보수적으로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그럼 만약에 눈다래끼가 났다 네. 이러면 정확한 게 어디로 가야 되는 걸까요? 역시 아까 이 사랑니하고 비슷한데 네. 처음 찾아간 안과에서 저희 눈다래끼 수술 안 합니다 라고 그러면은 이 쿨하게 나오셔가지고 네. 안과 의원 중에도 안과 의사 여러분이 계시는 의원이 있어요. 네. 이제 또는 안과 병원도 있고 이제 그런 쪽으로 가서 진찰 받으시고 진료나 수술 받으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이 웬만한 대학병원 안과는 안 가시는 게 좋다고 안과 네. 의사분들이 이제 그러세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상급 종합병원 안과는 큰 안과 질환을 다루니까 거기 가서 눈다래끼 치료해 주세요. 그러면 안 해주겠네요. 뭐 굳이 해달라면 뭐 해주겠지만 네. 경험도 없고 이 교수가 뭐 하기도 애매하고 네. 뭐 이제 그런 수술이니까 이 오히려 적당한 병원이 아니죠. 그러니까 제가 어떤 안과 의사분한테 이제 들은 말씀인데 네. 눈다래끼 걸렸다고 대학병원 안과 가서 수술해달라는 거는 네. 밥 먹다 체했는데 위암 전문의 찾아서 서울대학교 병원 가는 거하고 비슷한 거다. 네. 동네 큰 안과로 가라. 라고 이렇게 이 농담 반 진담 반 말씀해 주신 분들이 있으세요. 네. 그리고 이 규모가 큰 안과도 이 라식 수술, 뭐 노안 수술 이렇게 시력 교정 수술 전문으로 하는 안과 많지 않습니까? 네. 그런 쪽은 웬만하면은 다른 안과 질환은 안 봐요. 오로지 시력 교정 장비를 가져다 놓고 거기만 하기 때문에 거기 찾아가서 하면은 거기도 역시 눈다래끼 수술은 진료를 못 받을 수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미리 연락해 보시고 저희는 시력 교정만 합니다. 네. 라고 그러면은 뭐 미련 갖지 마시고 제가 이 특정한 병원 이름을 뭐 예를 들긴 그렇지만 네. 검색해 보시면 이 온갖 안과 질환을 다 보는 뭐 종합병원 같은 안과 병원들이 여러 군데 있습니다. 그런 곳 가시는 거를 권장합니다. 저는 사실 눈다래끼
나본 적도 없고 네. 안과를 살면서 한두 번 가볼까 말까 해가지고 이 내용이 되게 새로우면서도 유익한 것 같아요. 아유, 고맙습니다. 네. 그래서 이 내용을 만약에 제가 잘 새기고 있다가 눈다래끼가 나면은 이걸 되게 지혜롭게 활용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아유 참고가 되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 마지막으로 생선가시에 대해서는 어떤 내용을 얘기해 주실 수 있을까요? 생선가시 우리가 밥 먹다가 서둘러 밥을 먹다가 생선가시가 목에 걸리는 경우가 이제 있는데 특히 애들이 그런 경우가 많죠. 어린 아이들이. 애매합니다. 놔두기도 그렇고 위험할 것 같기도 하고 가만두면은 뭐 운 좋으면 내려가기도 하지만 기다리기도 그렇고 이제 그런 경우에는 해봐라 해서 눈에 가시가 이렇게 보이잖아요. 그러면은 뭐 이비인후과, 내과, 가정의학과, 뭐 소아청소년과, 동네 이런 진료하는 병원에 가면 쉽게 뽑아준답니다. 역시 의사분들 하시는 농담 중에 생선가시 너무 쉽게 1초 만에 뽑아줬다가 이거 뽑아주고 10,000원을 받으세요? 이제 뭐 5,000원을 받으세요? 10,000원을 받으세요? 이렇게 이 진료비 아깝다는 이제 말을 들었다는 농담이 있을 정도로 뭐 실제로 뭐 그렇게 항의하는 환자분은 없겠지만은 그만큼 눈에 보이고 그런 건 쉽게 뽑을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생선가시가 목에 걸리면 위험하다. 하지만 생각보다 쉽게 뽑는다. 이렇게만 들었을 때 되게 큰 문제가 아닐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아닌가요? 그런데 이비인후과 전문의분들 말씀은 이 가시가 식도 아래쪽에 깊게 박혀 있거나 아니면 가시가 박혀 있는 게 분명히 느껴지는데 너무 가늘어서 눈으로 보이지 않는 가시라거나 이런 경우는 그냥 해보세요 하고 의사가 뭐 그 핀셋 같은 걸로 톡 뽑을 수가 없어서 내시경을 봐야 된답니다. 후두 내시경 깊게 들어가는 그거는 결국 이비인후과에서만 하거든요. 장비도 이비인후과에만 있고 그래서 이비인후과를 이제 가야 되는데 아침, 점심, 저녁 식사를 하다가 저녁 먹다가 목에 가시가 걸렸으면 근처에 동네 병원들은 다 문을 닫잖아요. 그럼 야간 진료하는 이비인후과가 있으면 좋은데 그런 경우는 별로 없으니까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지라고 이제 불편하고 발을 구르게 되는데 이제 그런 경우가 애매한 거죠. 그럴 때는 이 응급실로 그냥 바로 가시라. 이제 그렇게 조언을 하시고요. 그런데 이 응급실이라는 병원은 다른 데하고 달라서 예약 순서대로 환자를 처리하는 게 아닙니다. 오로지 중한 사람부터 생사를 다투는 사람부터 이제 가기 때문에 큰 병원 응급실에 가서 제가 목에 가시가 막혔습니다. 이러면은 밤새 기다려야 될지도 모르잖아요. 그 환자 대접도 못 받죠. 그러니까 되도록이면은 이 작은 병원 응급실 이제 그런 쪽을 찾아가시는 거를 이 의사분들이 권하시더라고요. 참고가 되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생선가시가 나와서 제가 문득 드는 생각이 제가 어렸을 적에 막 생선가시가 목에 걸렸다라고 하면은 주위에서 들었던 말이 흰 밥이었어요. 흰 밥을 삼켜라. 이런 말을 많이 들었던 것 같은데요. 혹시 부자님도 이런 말 들어보시거나 해보신 적 당연히 있으시겠죠? 그럼요. 어릴 때. 혹시 그거에 대해서는 어떤 게 있을까요? 그런데 이비인후과 의사 선생님들은 가시가 박혀 있을 때 쌀밥 그냥 삼킨다고 그 쌀밥이 가시를 밀어내갖고 뽑아주지는 않는다고 그럽니다. 효과가 없다는 말씀이신 거죠? 사실 뽑힐 수도 뭐 있겠죠. 뭐 상황에 따라 다르니까. 근데 기본적으로 목에 식도에 박힌 가시를 밥으로 밀어내는 거는 효과가 없다. 그리고 혹시 그렇게 밀어내서 가시가 뽑혀도 이 큰 가시 같은 경우에 쓸려 내려가다가 오히려 주변 식도 긁어갖고 피 나고 이렇게 되니까 목에 가시 박혔다고 밥 그냥 삼키는 일은 하지 말아라. 병원 가서 안전하게 뽑아라. 뭐 그렇게 조언을 합니다. 뭐 무엇보다도 생선가시 안 발리게 생선 잘 발라서 천천히 꼭꼭 씹어서 드시는 게 이 소화에도 도움되고 이 안전한 식습관이겠죠. 생선가시가 걸리지 않도록 잘 발라서 꼭꼭 씹어 천천히 드셔야 한다는 부장님의 조언까지 잘 새길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환자 입장에서 이제 이런 사랑니, 눈다래끼, 생선가시와 같은 비슷한 질환 중에 애매함이 있는 그런 게 또 어떤 게 있을까요? 피부
피부병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요. 이 예전에는 그 위생 상태가 안 좋고 사람들 손 안 씻고 이제 네. 이럴 때는 더러운 손으로 얼굴 만지고 이러니까 얼굴에 염증도 많이 생기고 뭐 그 이 피부염 많이 생겼는데 요즘은 일반적인 피부병이나 피부염이 그 생기는 경우는 이제 좀 드물잖아요. 네. 이제 위생 상태가 좋아져서 그렇죠. 그런데 이 운이 안 좋아서 감염이 돼서 뭐 버짐이 생기거나 일시적인 그 이 피부염이 생기거나 아니면 표피 얼굴 같은데 조그만 뾰루지 같은 낭종이 생기거나 이런 전통적인 피부병이 걸리면 의외로 갈 데가 없습니다. 그죠. 예. 요즘 웬만한 피부과는 다 이 그 에스테틱 피부 미용이 돼 있고 뭐 네. 탈모에 특화돼 있고 뭐 이렇기 때문에 그 이런 피부염을 이 가서 봐주기 싫어서 안 봐주는 게 아니라 그 이 뭐 발라줄 약제도 없고 이제 뭐 이런 경우가 많고 네. 또 사실 그런데 가기도 그렇죠. 뭐 에스테틱 하는데 뾰루지 났어요 이러고 예약해갖고 일주일 후에 오세요 뭐 이제 이러기도 그러고 네. 근데 그런 경우에는 이 차라리 근처에 뭐 이제 작은 병원 피부과를 찾아가시거나 네. 이제 그 역시 대학병원은 지금 진료를 잘 그 안 하기도 하죠. 어렵기도 하지만 네. 이 작은 피부병으로 대학병원 가는 건 아까 그 눈다래끼하고 비슷하잖아요. 네네네. 그러니까 이 뭐 작은 병원이나 작은 종합병원 피부과에 가셔서 즉 이 미용 안 하는 피부과에 가시는 방법 그리고 가정의학과 가시는 방법 뭐 이제 그런 데 가서 기본적인 치료를 받으시고 이 염증이 심해지거나 잘 안 낫거나 그러면 가정의학과에 의뢰를 받으셔가지고 이제 상급병원, 위급병원으로 가시는 게 이 좋을 것 같아요. 네. 오늘은 뭔가 병이라고 하기엔 애매하지만 알아두면 쓸모있는 질병관리법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이었습니다. 네. 부장님, 청취자분들께 마지막으로 짧은 인사 한마디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제가 말씀드린 게 도움됐으면 좋겠고요. 오늘 토요일인데 즐겁고 건강한 주말 보내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제가 청취자분들을 대신해서 부장님께 마지막으로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다는 인사 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뭔가 질환에는 크고 작음이 없다는 생각이 드는 그런 하루였던 것 같아요. 청취자분들께서도 오늘의 내용을 잘 숙지하고 계시다가 질환이 발생했을 경우 지혜롭게 대처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음 주 토요일에도 유익하고 재밌는 건강 상식 가지고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